홍준표도 추미애도 윤석열 향한 견제구. 자맹을 이어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MBN에 출연했던 홍준표 의원도 윤 전 총장 얘기를 빼놓지 않고 했는데요. 김은미 기자, 네. 이 홍준표 의원은 어떤 부분에서 견제구를 날린 거예요? 네, 홍준표 의원 어제 대체 뭐라고 얘기를 한 건지 그 특유의 직설화법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아니, 정치인이 아니죠. 네. 지금은 아직 검찰총장이고 평생을 검찰 사무만 한 사람입니다. 네. 대통령의 직무는 검찰 사무는 0.1%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날치기 공부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보이거든. 네. 그러니까 윤 총장이 뜨게 되는 거죠. 문재인 정권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야, 저거 속 시원하게 대드는 사람은 윤석열 뿐이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네. 홍준표가 들어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들어오려고 할 것이다. 저하고 경쟁하는 게 겁이 나면 어떻게 본선에 나가겠어요. 북한산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네. 네, 지금 들어보시면 대통령 공부가 날치기, 그러니까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자체, 그 사람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를 좀 지지했다기보다는 반문재인 표가 윤석열 전 총장한테 몰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 에베레스트 산을 언급을 합니다. 네. 이 에베레스트 산 저희도 많이 들어봤죠. 왜 당권 도전을 한 이 두 사람 주호영 전 원내대표랑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에베레스트 산을 갖고 이제 논란을 투닥투닥 했었었는데 네.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뒷산만 다녀서는 이 에베레스트 산을 못 오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803만 5번 오른 사람들이 어떻게 후배들 마음을 이해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렇다면 홍준표 의원은 왜 에베레스트 산을 얘기를 한 건가? 그러니까 내가 국민의힘에 있으면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 북한산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겠다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선이 무서운 사람이 어떻게 본선에 나가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홍 의원이 저렇게 견제구 날린 사람 윤 전 총장뿐만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한테는 주기는 싫을 겁니다. 주면 자기가 퇴임 후 당할 수 있다. 아마 가장 걱정스러울 겁니다. 네. 문 대통령 요즘 잠 안 올 거다. 네. 야당한테 넘어가면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재명 지사한테 넘어가면 그 주장도 못한다. 네. 그래서 네. 걱정이 제일 많을 거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홍준표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아마 퇴임 후에 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지금 잠이 안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대체 뭘 당한다는 건가 좀 추론을 해본다면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당한테 넘어가면 정치 보복이란 주장이라도 하겠는데 이재명 지사한테 넘어가면 그 주장도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정치 보복으로 어떻게 보면 해석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뭐 일종의 나쁜 일을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문 대통령이 당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뭐 퇴임 후에 이렇게 뭐 평탄하게 지낸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문 대통령이 뭐 나쁜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 여권 이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이지만 비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 대통령이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이 다음 차기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아마 불안할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이재명계 의원이죠. 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문 대통령이랑 이재명 지사를 지금 가운데서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권력을 잡으면 보복으로 마무리하는 건 조폭의 논리인 건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발끈했습니다. 지금 이제 언급들이 다 이제 홍준표 의원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네, 그렇죠.
자, 이동석 기자. 그런데 홍준표 의원 말고 윤석열 전 총장 비판하는 사람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대립각을 계속 세우다가 한동안 말을 아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요.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발언을 한 건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행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의 평가라기보다는 우리가 모든 권한을 가진 검찰이 직접 정치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검찰 또는 검찰 정치는 민주주의의 독초다라는 것이고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시민들은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추 전 장관은 모든 권한을 가진 검찰이 직접 정치를 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됐다며 윤 전 총장을 직접 겨냥했는데요. SNS를 통해선 이명박 BBK 특검에서 꼬리곰탕 한 그릇을 함께 먹은 후에 수사를 덮어주었다. 당시 특검팀에는 윤석열 검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자, 그런데 이게 추 전 장관이 이렇게 윤 전 총장 비판하는 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차기 대권 도전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대권 도전이요? 네, 여권 인사들 역시 추미애 전 장관이 본격적인 대선 가도를 걸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여권에선 조국 수호를 비롯한 윤석열 공격수로 추 전 장관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인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외교 등에 대한 현안을 각종 이슈에 대한 언급도 현재 SNS를 통해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대권 출마를 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6월 초중순 출마 가능성에 대담지까지 출간될 것이라는 보도가 현재 잇따르고 있습니다. 은 의원님, 이전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추 장관이 윤 총장 비판만 하면 윤 총장 지지율 오른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뭐 추 전 장관도 그렇고 지금 앞서 얘기했던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여권 할 것 없이 비판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윤 전 총장에겐 어떻게 영향을 좀 끼칠까요? 일단 뭐 윤석열 전 총장을 야권 대권 주자 반열에 올려놓은 1등 공신이 추미애 장관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뭐 이번에 이제 그런데 또 계속 이제 까는 거죠. 때리는 거죠. 하면 윤 전 비판하는 총장을. 거죠. 네. 홍준표 의원도 대권 출마자라는 거, 대선 출마자.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도 조만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의원의 경우 아까 이제 인터뷰 내용을 들어봤는데 평생 검찰 사무만 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대통령 직무 중 검찰 사무는 0.1%도 안 된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 또 당내 경선 안 들어오는 게 나 때문 아니냐. 그 정도 뭐 능력 가지고 어떻게 대권 주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고요. 추미애 장관 역시 뭐 윤석열 전 총장의 검찰 정치는 민주주의의 독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 들었던 얘기예요. 다 알만한 얘기고 별로 새롭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구태의연한 내용으로 아무리 뭐 물론 대권 주자로서 경쟁자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권의 경쟁자가 홍준표 의원이고 추미애 장관은 그 윤석열 대항마로서 또 문 지지층의 지지를 얻어보려고 또 이렇게 때리는 건데 이렇게 구태의연한 내용으로 이렇게 때려봤자 윤석열 전 총장에게 좋게든 나쁘게든 이제는 지지율 영향이 이런 정도의 때리는 걸로는 영향을 못 미친다고 봅니다. 다들 아는 비판으로는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 그동안은 때리는 걸로 핍박받는 이미지, 그다음에 정권에 대립하는 이미지로서 이제 지지율이 대권 주자로 올라섰지만 이제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지지율이라는 걸 반사체로서의 지지율이라면은 앞으로의 지지율은 발광체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올라가는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뭐 남들이 뭐 구태의연한 내용으로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미래 대통령으로서 어떤 역량을 보여줄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반사체가 아닌 발광체로서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의 그 지지율, 그럼 대권 주자, 대권을 거머쥐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사체로서가 아니고 발광체로서의 이제 윤석열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군요. 자,
자, 한편 어제가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2주기였습니다.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여권 인사들이 총 출동했는데요. 윤지호 기자. 네. 근데 이날 단연 스포트라이트 받은 거 여권 인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었는데요. 어제 추도식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글쎄 우리 아픈 역사 현장에 또 다시 왔습니다. 국민 참여 민주주의와 실용 정신을 되새기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큰 족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좀 더 개방적인 통 큰 소통과 진영 논리를 넘어선 통합의 정신이 아쉬운 요즘 시점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그 뜻을 우리의 이정표로 삼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대행이 권양숙 여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서 예를 표하고 또 가끔 찾아뵙겠다라는 인사말까지 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보신 것처럼 저렇게 통합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앞선 추도식들에도 이 야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이 대표급 인사들이 추도식을 찾은 경우는 많았지만 이 추도식에서 내빈석에 앉은 건 김기현 대표 대행이 처음입니다. 김 대표 대행 지난 엿새 동안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지난 18일에는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했고요. 네. 또 20일에는 경북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이 어제 봉하마을 추도식 참석에 이어서 직후에 이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해서 6.25 참전용사 묘역을 참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전통적인 지지층의 민심을 다지는 동시에 진보로의 외연 확장에도 속도를 내는 어떤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광주에 구미에 김해에 부산에 동해번쩍 서해번쩍합니다. 자, 매주 월요일 차기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발표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 윤 전 총장 오차 범위 내 6%포인트 차였던 조사까지 봤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번 주 발표 내용 어때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 하락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다자구도 같이 한번 볼까요? 보시면 1위가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35.7%. 그리고 2위가 이재명 지사 28.1%고요. 네. 3위가 이낙연 전 대표 12%입니다. 이 1위가 윤석열 전 총장인 건데 뭐 사실 1위, 2위는 왔다 갔다 엎치락뒤치락 했었습니다. 근데 네. 지난번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랑 이재명 지사랑 6%포인트 오차 범위 내였지만 6%포인트 차이였는데 이번에는 오차 범위 밖으로 7.6%포인트 차로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건 다자구도입니다. 하지만 양자구도를 한번 볼까요? 네. 이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48.8%, 이재명 지사가 44%입니다. 이거는 지금 오차 범위 내 접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차 범위 내군요. 네,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 아직 안심하기에는 어느 쪽도 상당히 이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오차 범위니까 누가 앞선다, 누가 뒤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지호 기자 하나만 더요. 지금 윤 전 총장 뭐 5월, 6월 얘기 나오는데 등판 일정, 네. 7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앞으로의 공식 일정들을 좀 보면 언제 등판을 할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6월 11일에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 전당대회로 어떤 지도부가 선출이 될 것인지 이걸 좀 지켜볼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7월 12일입니다. 네. 이날이 바로 이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에 240일부터 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네.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6월 11일에서 7월 12일 사이 이 한 달이 윤 전 총장이 정치권에 본격 등판할 시기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네. 그중에서도 6월 말이나 7월 초에 등판설이 유력한 이유는 이 국민의힘이 어떤 노선을 가지고 가는지도 좀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대선 경선 규칙을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윤 전 총장이 야권 주자로 나온 것이 지금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그 밖에서 출마를 하든 제1야당의 경선 룰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선 룰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이후에 이 등판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5월에서 6월로 다시 7월로 여전히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측근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면 시원시원하게 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입장 표명 어서 빨리 시원시원하게 하고 좀 등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